자, 병진월 운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진토의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진중에는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병진월에 있는 이 을목은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을묘월에 이 을목이 이어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묘에 있는 을목과 이 진중에 들어있는 을목은 뭐가 다를까?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을목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자란 상태라고 이해하셔도 되지만 진행 단계가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분명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편이 끝난 거예요. 본편이 끝나고 외전과 같은 거죠, 외전. 자, 이 외전이란 건 뭐냐면 만화나 소설, 뭐 게임 등에서 이제 본편 이외의 스토리를 뜻하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여기 을묘월에 이 목의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진월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횟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인 요리로 나오는 회보다는 스키다시가 훌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중의 을목은 그런 거죠. 오마카세나 스키다시 같은 게 되죠. 이전 단계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지만 똑같이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니까 을묘월의 그 지장간의 을목과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천간에 병화가 있어요. 천간에 병화가 있다 보니까 자, 을묘월에는 병화가 없잖아요. 방향성 없이 자라난 목들과 같아요.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그냥 산만할 수 있는 을목이었다면 병진월로 이어지는 을목은 이 병화를 받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형태의 을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중의 계수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분명 천간에는 병화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병화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화는 없어. 화는 안 팔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곧 들어올 거라는 거죠. 들어올 테니까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중의 계수는 뭐냐? 진중의 계수는 이거는 재고품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재고가 아니야. 이거 되게 귀한 재고예요. 이게 소진이 되면 이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귀하게 쓸 수 있는 글자가 됩니다. 왜냐면 이 전 시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제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날렸던 이제 수가 진토 속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딱 한정 수량이 있는 거예요. 한정 수량이.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과거의 기억 같은 게 되죠. 과거의 기억. 진토는 이제 수의 고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를 저장해 놓는 창고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겨울이 가야 여름이 올 거 아니에요. 기운을 모두 차단하고 인멸시키고 보관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사실 이 진토 안에는 수가 가득하다기보다는 일정 분량이 남아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신자진의 기억을 그 대홍수에 비교를 했는데 그때는 물이 지긋지긋한 거잖아요. 공포스러웠고. 근데 물이 다 빠지고 무트로 올라온 다음부터는 이제 수가 귀해진 거죠. 이제 생명수가 필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되냐? 금이 있어야죠. 경신금이 있어야 이 수를 계속해서 펌프질해서 쓸 수 있는 게 되고, 아까 재고품으로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쓰고 소진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죠. 음식점 가서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 더 주세요 하면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금이 있다면 리필이 되는 거지. 진중 무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게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소설의 에필로그. 겨울에 기운들이 사라지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음 계절인 화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필로그와 프롤로그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디저트 먹고 나서 에피타이저가 준비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무토는 이제 사중의 무토로 이어지고, 중요한 건 드디어 이 사중의 경금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꽃이 피어야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거죠. 소기의 성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원하는 만큼 얻는다기보다는 뭐 계약금을 받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진짜 과실로서 드러나려면 경신월쯤 돼야 이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 병진월의 과정은 날짜로 따지자면 을목이 9일, 개수가 3일, 그리고 무토가 18일이 돼요. 제가 날짜를 봤더니 한 13일 정도에서 신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개수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민, 개묘, 갑진일이 있더라고요. 요 3일은 이제 과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 뭐 며칠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을묘월에 마무리됐던 일들을 조금 더 진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상반기는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과거의 생각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립하게 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5월 초까지는 이제 화의 기운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일간별 운세를 올릴 때 지금 제가 1편, 2편, 3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남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꾸 한다 말만 해놓고 지금 계속 다른 걸 올리고 있는데, 일단 자기 상황에 대입을 하셔가지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